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뭐 반도체 대형주 수급 집중된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1조 8천억 거래대금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9,600억, 그다음에 LG전자가 4,500억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를 크게 이끌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바이오도 약세였고 전반적으로 뭐 그리 크지 않았어요. 영향력이. 반도체 대형주가 이렇게 잡아 끌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잡아 끌고 있을 때는 뭐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즉 체감 지수가 조금 약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체감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를 뭐 얼마나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거운 종목들을. 그러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팔아왔던 거고, 뭐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을 때 지수를 만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도에 막판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갈 때도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당연히 수급 구조가 다릅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밑에서 보유해서 끌고 올라왔던 것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 그때 일어났었던 거죠. 뭐 10만 원 갈 것처럼, 그다음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갈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하고 위에서 사는 개인들한테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던졌던 그런 때였고,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개인들을 이미 탈락시키고, 그죠? 거의 지금 연일 합쳐서 한 1,300만 주 들어왔나요? 거의 밑에서 개인들 따돌리는 그런 상태. 아직은 뭐 멀리 가지도 않았고, 네, 출발 단계 선상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뭐 반도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KRX 반도체 지수를 잠깐 보자면, 뭐 KRX 반도체 가 지금 480 여기 저항대라고 생각되던 라인까지도 그냥 넘어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영향도 있고 나스닥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KRX 반도체 지수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빠져 있어요.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면 더 멀리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굴곡상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 뭐 조금 쉬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밑에 이제 나스닥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또 그렇지도 않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뭔가 떨떠름합니다. 뭐 많이 올라가면 조정이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함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관점으로는 조정이 좀 필요한데 안 주네요. 계속. 그렇죠?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계속 도망가요. 그러니까 관점은 그렇게 해석됐던 것들은 이제 우리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우리 포지션을 봤을 때는 야,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이 도망가. 뭐 기간 조정도 크게 주지도 않고 가격 조정도 주지도 않아요. 야,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라는 거를 이제 오늘 장중에 제가 수정 보완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수급으로는 분명히 제한이 걸렸지만 이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냐, 나스닥이다 라는 거를 오늘 약간 전환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몇 달간 은행 리스크 강조하고,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로 가면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처럼 될 수도 있겠다느니 막 엄청나게 겁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 정책 이슈는 뭐 계속 지금까지 울고 왔던 거니까, 울고 먹었던 거니까 뭐 그것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증시 주식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야, 부채 한도 이슈 결국에는 협상될 건데를 다 알고 있지만, 최근에 몇 년간의 이제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뭐 미국이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뭐 디폴트 될 수도 있다, 뭐 요거에 굉장히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 숏에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준 다음에 좀 갈려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붙이는지 계속 물타기 합니다. 이미 청산이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중간에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들이 숏을 청산 당하고, 일부 청산 당하고 여기서 좀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올라오는 동안에 그 이상으로 다시 채워 넣습니다. 개인들은 이 상태 이후에도 계속 숏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네요. 개인들은 지금 나스닥을 어떻게든 이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기가 이제 한 3주 언저리 좀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한 달 좀 안 남았죠. 3주, 3, 4주? 4주는 안 남은 것 같고, 그때 동안에 과연 개인들한테 물려 있는 개인들한테 가격을 줄 것인가? 이거 한 13,800선, 이게 선물 기준으로 지금 해외 선물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요거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14,400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끌고 올라온 움직임이 14,400선까지 올라섰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숏 포지션 평균가가 지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지금 개인들이 숏을 잡고 있는데 평균가가 13,800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3,800선을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타고 또다시 위에서 또 숏을 채워놓고 막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굉장히 높여줬는데 13,800이면요 이 자리네요. 여기 13,800이면 요 라인이네. 요 라인. 여기 지금 다다음 라인이죠. 여기 요 다다음 라인에 지금 개인들의 평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네요. 이날이네. 이날. 여기서 계속 사온 그 매도 잡아온 것과 여기서 추가한 걸 합쳐서 지금 여기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겠습니까? 이거 위에서 청산시키고 저도 위에서 청산시키고 갈 거예요. 개인들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주잖아요.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 타서 어떻게든 존버하면은 이긴다. 그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져버린다 하면은 다음에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것들이. 지금 나스닥은 거의 의도적인 움직임이에요. 중국 증시와 유럽 증시 분위기 달라요. 중국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 이슈 터져가지고 병원들 지금 마비되고 있고 또 봉쇄될까 말까 막 이러는 상황에서 돈들이 빠져서 지금 미국으로 다 이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스닥만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마침 나스닥의 분위기를 조금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커플링을 중국 쪽으로, 홍콩 쪽으로 형성이 된 시장이었다면 최근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나스닥에 조금 더 영향력을 나스닥과 좀 커플링 현상이 좀 있었고 이참에 나스닥을 더 추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악재 이슈몰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악재 어차피 풀릴 악재를 가지고 개인들한테 계속 공포감을 심어주는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물량을 자기들이 더 싼 물량을 더 쥐어 잡고 현물에서는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계속 숏 포지션으로 가게 만드는 개인들이 반도체 반대 베팅 인버스 베팅이죠. 3배짜리 SOXS에 역대급 베팅을 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든 나스닥의 기술주들과 나스닥 전체 지수에 엄청난 하락 베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 언제부터요? 3월 만기 이후에 지금 2달 넘게. 3월 만기이면 여기거든요. 3월 만기 이후에 6월 만기까지 오는 내내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뒤바뀐 적이 없는 이 기간은 20년 3월 이후 코로나로 폭락했던 현물로 볼게요 이제. 코로나로 급락했던 그 시기 이후로 오래간만에 최장기간 개인들의 숏포지션 집중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개인들 숏포지션 인버스 곧버스 잡는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올라올 거다, 시장 올라올 거다, 신고가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시기 이후로 오래간만에 지금 나스닥에서 개인들이 최장기간 숏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까지 모르겠어요. 6월 만기 이제 한 달 뒤엔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9월물 잡으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9월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3개월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 개인들은 계속 악재를 기억하면서 야 이런 상황인데 왜 안 떨어져? 계속 이렇게만 지금 아이러니한 상태에서 숏만 가면서 어느덧 나스닥은 어쩌면 이 전고 라인까지 뚫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뭐 언젠가 나오겠죠. 지금 뭐 금리 인하로 뭐 지금 다 갑자기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진 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또 멈추고 금리 인하로 가면 또 유동성 장세가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간에 흔들림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야 개인들이 숏에 계속 매달릴 겁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않으면 빨리 파산되거나 빨리 깡통이 돼서 끝나겠죠. 모든 개인들이 버티다 못해요. 계속 뭐 무한대로 공급을 될 수 없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흔드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한테 숏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줄 겁니다. 그러면서 6월 만기 지나고, 물론 6월 만기 전에 6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거의 압도적이었지만 주말 지나면서 60%대까지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거를 가지고 또 재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까지 부채한도 협상 뭐 좀 미뤄진 거 협상 될 거고, 그 뒤에 6월 13, 14일에 FOMC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이 또 될 것이냐 가지고 또 한 번 흔들 채비를 할 수 있어요. 마침 그거 지나면은 우리는 내마녀의 날 지난 시점인데, 그거 지나면은 미국은 대망의 6월 내마녀의 날이 도래합니다. 딱 그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스닥을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수급은 지금 개인들 콜옵션 계속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개인들 지금 콜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토탈은 손실이에요. 풋옵션을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옵션에서 손실 중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손실 중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콜만 네이키드 포지션 을 콜 쪽으로만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득이죠. 하지만 개인들은 그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 콜옵션 집중도가 높지만 장중 실시간으로 선물을 외국인들이 끌어당기면서 발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자고 일어나면 나스닥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갭 띄어서 다시 포지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지션만 보면 분명히 제한이 걸리지만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약세, 뭐 유럽장 매물충해 등 미국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갈아엎고 멀리 갈 채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스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물과 9월물 변화 좀 살피면서 개인들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내일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한 1% 정도 비중이 축소돼요. 우리나라가 한 1%대 언저리에서 축소되는데, 그걸 계산하면 대략 한 6천억 정도 매물이 나올 겁니다. 5천억 이상. 근데 우리가 내일 강세장의 분위기, 나스닥이 또 상승해서 내일 강세장 분위기를 보인다면 이거는 상세도 될 거예요. 묻힌다라는 거죠. 뭐 5천억 팔고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종목에서 빠질 거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더 내일도 산다면 그냥 상세 처리 되겠죠. 그래서 묻힐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 이제 약간 단기 조정으로 가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약세장의 조건이 된다면 내일 MSCI 리밸런싱 영향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밤 사이에 나스닥 결과에 따라, 그리고 우리 야간 선물에 따라 내일장에서 풀어갈 문제고요. 어쨌든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MSCI 영향력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내일 말일이니까 아마 종가에 아마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그래도 우리 수급은 따져봐야겠죠. 우리 수급이 지금 묻히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 우리 수급이 계속 밀려서 더 가고 하고 있지만, 위클리 포지션은 그래도 강세로 갑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풋옵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강세. 월물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렸는데 340을 막아서고 있는데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망가서 340을 포기하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요거 1월 25일 요 날이거든요. 여기 좀 지저분하죠. 여기 1월 25일 보시면 여기 갭 뜬 날, 요 날과 흡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수요일이었어요. 위클리 옵션 만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클리 옵션 포지션 따라 상승한 다음에 다다음 월물까지 떨어졌던 그런 때거든요. 1월 25일 3월물까지 떨어졌던, 뭐 지금은 요거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만나면 제가 여기서 약세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좀 원하는 조정 거쳐서 멀리 가는 구조보다는, 탄탄하게 가는 구조보다는 일단 갔다가 한번 나중에 다시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는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왜? 미국 증시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변경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서 현재 시장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시장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 그때 기준이 이래서 이런 관점을 가졌다면 시장이 나스닥 변하고 우리 증시도 변함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뭐 시장이 과거에 머물러서 하나만 계속 고집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 계속 그걸 이용해서 계속 시장이 변하는데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점의 변화를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물론 이제 공개 카톡방에는 정혜원 방에 계신 정혜원 방 내용보다는 조금 간략 좀 줄여서 언급을 드리지만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또 공유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